안녕하세요. 시대명리학 한백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운풀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통명리든 명파명리든 아니면 저 한베리 시대명리학이든 발자 예측 기술이 높고 낮음은 세운풀이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고수냐 초수냐의 기준이 바로 세운풀이를 얼마나 세심하고 또한 정확하게 판단 분석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사주원국의 조합과 구조에 의하여 타고난 길과 흉이 최종 현실 생활에 반영되는 시기가 바로 세운입니다. 대화운이 타고난 기름을 매개대운에 반영한다면 이렇게 매개대운에 반영된 기름을 현실 생활에 노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세운입니다. 그러므로 명국이 첫째라면 대운은 둘째고 세운은 셋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주조합이나 대운의 흐름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구하는 세운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개면이라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중국,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남성이나 여성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개면이라는 이 세운을 똑같이 경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발생하는 기lum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서로 간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름에 따라 사주조합이 다르고 대운의 흐름이 다름에 따라 매개 대운에 반영되는 기lum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운의 흐름이 같다고 하여도 기lum이 다르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운풀이를 제대로 하자면 우선은 명국의 조합과 명국의 잠재에 있는 기lum을 제대로 읽어내고 명국, 대운, 세운의 삼자작용 법칙을 제대로 장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운풀이란 간단하게 좋다, 나쁘다, 어느 신살이 있으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다, 혹은 태세를 범했다, 천충지충이다 등등 애매모호한 풀이가 아니라 쪽집게같이 명확하고 세심한 긍정적인 판단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이란 한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는 신성한 학문으로서 한 예측인의 판단에 의하여 한 사람이 잘 될 수도 혹은 잘못될 수도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가라면 그 해의 사업 이윤, 노동 강도, 업무량의 계속, 경쟁자, 주위 환경 변화, 정부 정책, 내부 관리, 직원 등등 혹은 사고라면 사고 발생 시기, 방향, 사고 발생 경로, 손해배상이라든가 법적 책임 등등을 제대로 판단 분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하급운이라든가 혼인, 부모, 형제 등등 역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이고 사주풀이 통백이라 하겠습니다. 세운풀이에서 주요하게 장악해야 할 것은 첫째는 세운은 대운을 통하여 작용합니다. 이 말이 뜻이란 세운이란 대운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주 원국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운이란 대운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작용하지 대운을 뛰어넘어 혹은 초과하여 작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운과 세운이 먼저 작용합니다. 그 작용 결과가 명국이 매개간지와 작용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명국과 대운의 작용 관계에서 명국은 안정적인 것이고 대운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운과 세운의 작용 관계에서는 대운이 안정적인 것이고 세운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대운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대운은 피동에 처해서 세운이 생극작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운에 있던 기lum들이 어느 세운에서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운이 대운에 주는 영향에 의하여 대운 간지가
왕할 수도 혹은 약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왕하거나 약한 대운이 사주원국에 있는 기신이나 용신한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의하여 사주원국에 잠재해 있던 좋고 나쁜 일들이 세운을 통하여 현실 생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신과 가신이 작용관계를 제대로 장악해야 합니다. 진신이란 사주원국에 있는 육친 혹은 오행을 말하고, 가신이란 사주원국에 없는 육친이나 혹은 오행을 말합니다. 이런 진신과 가신이 작용관계를 제대로 장악해야 비로소 세심하고도 정확한 시온풀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신과 가신이 작용관계에 대한 이론 지식은 오늘 현재까지 아마 저 한별이 시대 명리학에서만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법칙과 순서가 선명하고 공식화된 이론 지식을 장악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사주풀이 통변이나 시온풀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공부하여 봅시다. 이 사주는 기미년 경호월 개축일 정사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명조입니다. 사주조합을 보면 개수일간이 오화월에 51%의 약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약사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용신은 인비가 되고 기신은 재관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을축대원 계묘년입니다. 그러면 계묘년에 대한 시온풀이를 하여 봅시다. 첫째, 사업운을 봅시다. 1. 사업 환경이 흉한 시운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라면 왕년에 비해 사업 환경이 못하거나 직장에서 주요한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로 옮기는 한 해가 될 것이며, 개인업자는 회사나 가게를 옮기거나 아니면 회사나 가게 주위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교통이 불편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운이 길한 한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라면 승진운이 있을 것이며, 본인이 전공이나 마음에 드는 기술 분야에서 사업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집착이나 노력이 좋아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부서 내 동료나 직원들과 소통이 잘 되어 잘 어울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가 적어지고 권력의 범위가 커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승진운에서 명주와 경쟁하려는 경쟁자들이 없어 승진이 순조롭고, 부서가 큰 부서로서 수하에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어 권력의 행사 범위가 넓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넷째는 상사의 인사 변동이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계묘년에는 명주와 관계가 좋았던 상사가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상사를 보면 남성분이고 명주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라 보겠으며, 키는 1m75 이하로 큰 편이 아니고 통통한 몸매를 가진 분이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물운을 봅시다. 편재가 흉한 한 해로서 편재에 해당하는 육친이 흉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나 사기, 손재수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맹목적인 투자나 타인한테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매매거나 차를 교체한다든가 등등 기타 일로 인한 손재수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관리를 잘하여 큰 재물 손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건강운을 봅시다. 질병이 피해가 없어 건강은 무난하고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주의로 인한 다치거나 상하는 사고수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이나 외출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인운을 봅시다. 혼인운은 비교적 무난하고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며, 왕년에 비해 또한 배우자한테 관심과 배려심이 더 많아져 배우자한테 인기가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장인이거나 따로 하는 일이 있다면 변동이 있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애로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운을 봅시다. 딸운은 무난하나
아들이 있다면 밖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노름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한 해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세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달운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반영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